40억 아시아인들의 스포츠 축제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의 모든 것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 알려드립니다. 오늘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는 한일 간의 스포츠 우정을 다지는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대회 현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또한 도하 광저우 아시안게임 유도 금메달리스트 황희태 선수와의 만남과 인천 이민사 박물관으로의 여행까지 지금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아시안게임 가는 길 MC 이결혜입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가 제3회 대한민국 SNS 대상에서 최우수상을 거머쥐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최초의 소셜 아시안게임을 구현한다는 목표 아래 트위터, 페이스북, 블로그 등 총 6개의 구경문 SNS 채널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조금 더 활발한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받기 위한 노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도 인천 아시안게임 SNS에 응원의 글 한 말씀 놔두는 건 어떨까요? 그럼 지금부터 아시안게임 가는 길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에 있는 한 고등학교 체육관. 오늘 이곳에서는 아주 특별한 배구 경기가 열린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아직은 앳된 모습의 이 선수들은 각기 다른 국적의 고등부 배구 선수들인데요. 바로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의 일환으로 우리나라에 온 일본 학생들과 우리나라 학생들입니다. 한일 양국이 2002년도 월드컵 공동 개최를 시작으로 97년도부터 올해로 17회째 맞는 한일 청소년 간의 스포츠 교류입니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한일 청소년 스포츠 교류는 미래의 주역인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스포츠와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우위를 다지고 양국 간의 우호 증진을 위해 마련된 프로그램입니다. 약 400여 명의 한일 청소년 스포츠 선수들이 모인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축구, 배구, 농구, 탁구, 배드민턴 이렇게 5종목이 열렸습니다. 선수들은 개별 연습 및 합동 연습을 거쳐 오늘은 공식 경기가 있는 날입니다. 이곳은 한국과 일본 배구 공식 경기가 열리고 있는 현장. 비록 친선을 위한 경기지만 역시 한일전은 한일전인가 봅니다. 열기가 아주 뜨거운데요. 총 3세트로 이루어진 배구 경기. 먼저 첫 세트는 아무래도 홈라운드의 이점 때문인지 한국 선수들이 일방적으로 경기를 리드하고 있습니다. 잠시 작전 타임을 갖고 있는 일본 선수들도 심기일전하여 다시 경기에 임했는데요. 차츰차츰 앞서가는 한국을 맹추격하는 일본 선수들. 후보 선수들도 긴장했는지 벤치에 앉아있지 못하고 모두 일어서서 경기를 관람합니다. 일본 선수들의 추격이 심상치 않더니 결국 한 점 차이까지 따라붙었습니다. 턱밑까지 추격을 당한 한국 선수들. 친선 경기지만 어쩐지 점점 경기가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점수 차이가 얼마 나지 않아 지켜보던 관객들도 점차 경기에 몰입합니다. 결국 1세트 결과는 대한민국 승! 그러나 다음 세트의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 너무나 아슬아슬한 승리입니다. (1세트가) 끝난 후 휴식 시간을 갖고 파이팅을 외치며 코트로 돌아오는 선수들. 예상외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지자 양팀 감독들도 사뭇 진지한 모습으로 경기를 지켜봅니다. 비록 1세트는 한국이 이겼지만 이미 분위기가 일본 팀으로 넘어간 상황. 과연 한국 선수들은 분위기를 반전하여 승리를 거머쥘 수 있을까요? 하지만 여세를 몰아 계속해서 점수를 따내는 일본 팀. 반면 생각대로 경기가 잘 풀리지 않는 우리 선수들. 최선을 다해보지만 아무래도 이번 세트에서 승리의 여신은 일본 팀에게 웃어줄 모양입니다. 결국 2세트는 일본 팀의 승리. 이렇게 해서 마지막 세트에서 최종 우승팀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드디어 시작된 마지막 세트. 양팀 모두 절대 물러설 수 없는 한판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코트의 열기는 점점 뜨거워지고 선수들도 경기에 집중하는 모습이 프로 선수들 못지 않습니다. 일본 선수의 회심의 스파이크. 이것이 득점으로 인정되면서 결국 승리는 일본 팀에게 돌아갔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일본 선수들. 그리고 조금은 실망한 듯한 한국 선수들. 그도 그럴 것이 친선이라는 명목의 경기였지만 정말 치열한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경기할 때만큼은 모든 걸 잊고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서로 악수하며 격려하는 선수들. 서로의 옷을 바꿔 입으며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뭔가 재밌고 일본들과 얘기도 그렇게 할 수 있고 좋은 것 같아요. とても楽しくできました。また韓国の人と楽しく交流でき、とてもいい体験になりました。日本と韓国の友好と日本人と韓国人の交流を深めるためにとてもいい機会だと思います。 언젠가는 이 선수들이 멋지게 성장하여 아시안게임 무대에서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해 봅니다. 그날 저녁 인천에 있는 한 호텔에서 6박 7일 한국에서의 일정을 마치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일본 선수들을 위한 환송회가 있었습니다. 이번 제17회 한일 청소년 하계 스포츠 교류 프로그램에 참여한 5개 종목 200여 명의 일본 선수들은 그동안 각 종목별로 연습 및 공식 경기를 치른 것은 물론 물놀이 체험, 문화 역사 탐방 등 오래도록 추억이 남을 다양한 경험을 했습니다. 양국 선수들의 장기자랑 시간. 먼저 한국 선수들이 응원가에 맞춰 치어리딩을 보여줬는데요. 일본 선수들의 열띤 호응에 공연을 준비한 한국 학생들도 더욱 신이 납니다. 운동만 잘하는 줄 알았더니 정말 다재다능하죠? 일본 팀에 대해 그 기본기와 스포츠에 대해 일단 운동에 관해서는 기본기 훈련이 가장 잘 된 것 같아서 그걸 본받아가지고 저도 그걸 더 따라해가지고 더 아이들보다 잘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요. 負けてしまったけどやっぱり試合とか練習を通して卓球の韓国の選手とも仲良くなれたので試合とか練習が一番心に残って今日の試合では、韓国たちの人はとても強かったですが、一生懸命できと最後にはとても仲良くなったのでとても良かったと思います。 6박 7일간 인천에서 시합도 하고 놀기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함께 보낸 한국과 일본 학생들. 이제 정말 둘도 없는 친구들이 된 것 같죠? 이들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はい、望みはできるだけたくさんの子どもたちにこのような機会を作っていただき、スポーツで世界が平和になることを願っています。 인천 아시안게임 가는 길에서는 아시안게임 신설 경기장의 공사 진행 현장을 찾아가 보고 있는데요. 오늘 찾아간 곳은 럭비와 체조 경기가 열린 남동 경기장입니다. 인천시 남동구 수산동에 위치한 남동 경기장은 오는 11월 개관을 앞두고 막바지 공사가 한창이었는데요. 자연 속의 경기장을 컨셉트로 한 것이 특징입니다. 네, 여기 남동 경기장은 체조 경기장과 럭비 경기장이 있습니다. 네, 럭비 경기장의 컨셉은 저희가 남성의 이 우람한 어깨를 상징화해서 형상화해서 지붕을 만들었습니다. 체조 경기장은 리본에 돌아가는 모습을 형상화해서 외관을 만들었습니다. 남동 경기장은 수공간 및 녹지 공간이 만나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연 속의 경기장으로 인식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 특별히 주변에 녹지띠는 공원과 경기장을 이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착공은 2011년 6월에 착공을 해서 지금 2013년 8월 현재 공기 92%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럭비 선수들의 강한 근육을 조형적 이미지로 형상화한 럭비 경기장은 5,200여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럭비는 비록 우리나라에서는 비인기 종목에 속하지만 많은 외국 선수들과 관객들의 관심이 높은
매우 다이나믹한 경기입니다. 남동 경기장에서 열릴 우리나라 럭비 선수들의 활약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국내 럭비 전용 경기장이 한 2군데 있는데 저희 이 도심 그러니까 경인 지역 내부에 럭비 경기장이 그 동양 최대로 지어지는 것은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체조의 역동적 순간을 모티브로 디자인한 체조 경기장은 8,800여 명의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체조는 양학선, 손현재 같은 스타 선수들이 있는 만큼 국내에서도 아주 인기가 많은 종목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만큼 보다 안락하고 편안하게 그러면서도 생동감 있는 경기가 펼쳐질 수 있도록 아시아 최대 규모로 설계하였습니다. 경기가 펼쳐질 내부까지 거의 다 모습을 갖추어가고 있는 체조 경기장. 벌써부터 우리 체조 선수들의 화려한 날개짓이 기다려집니다. 네, 체조 경기장은 객석이 한 8,800석으로 국내에서는 최고 실내 경기장이 되고요. 아시아에서도 아마 최고 경기장이 되겠습니다. 내년 인천을 찾은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남동 경기장 공사 현장. 이곳에서 펼쳐질 2014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 럭비와 체조 선수들의 멋진 경쟁을 기대합니다.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노장의 나이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붕대 투혼을 보여주어 국민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한 황희태 선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어볼까요? 네, 오늘 파워 인터뷰의 주인공은 늘 화려한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대한민국 유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황희태 선수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수원시청 유도 100kg 광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황희태라고 합니다. 황희태 선수는 체급을 올린 후 오히려 5개의 국제대회 중 4개 대회에서 우승을 할 정도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네, 황희태 선수는 유도 100kg급 선수인데요. 역시 실제로 보니까 풍채가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원래 유도를 시작하게 된 계기도 이렇게 체형 때문에 시작하게 되셨나요? 어렸을 때 몸 때문에 유도를 시작한 건 아니고요. 네. 유도를 딱 접했을 때 제가 처음으로 운동을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몇 살 때부터 시작하셨죠? 제가 12살 5월 6일부터 시작했습니다. 한 20, 횟수로 한 4년, 24년 정도? 좀 네. 오래되셨네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 딱 이렇게 발각되셨을 때 네. 그때부터 어떻게 기량이 인정받으신 건가요? 어렸을 때부터는 힘이 좋다고 네. 그랬었어요. 아버님이 좀 이제 동네에서 장사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러시군요. 네. 네, 또 이렇게 연습을 하거나 경기를 하게 되면 많이 다치시잖아요. 이렇게 다칠 때마다 유도를 시작한 것에 대한 후회를 한 적은 있으신가요? 아니, 제가 좋아서 하는 운동인데 다친다고 해서 후회 같은 건 없고요. 근데 최대한 안 다치고 또 열심히 재밌게 하려고 하고 있지만 또 이 부상이라는 게 또 제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안 다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2006년 도하 아시안게임에서는 90kg으로 출전하셨고 또 2010년 광저우 때는 100kg으로 출전을 하셨잖아요. 2회 연속 금메달을 또 따셨습니다. 진짜 대단한 기록인데 이렇게 금메달이 확정되고 나서 아시아 최고라는 것이 입증되는 순간 그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기분은 이제 그 전해 일본 세계 랭킹 1위 선수가 우승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수가 영순위라고 했고 그다음 저는 이제 1, 2순위라고 밀려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그때 상황에서 저를 금메달 후보로 후보로 딱 점치질 않았기 때문에 더 제 생각에는 더 기쁘게 받아들였었습니다 그때. 그래서 이제 일본 선수가 그 인터뷰를 하는데 같이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일본 기자들이 했던 말이
하여튼 좀 그 아나이 선수를 이기고 우승한 거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했었는데 좋다고 그냥 짤막하게 대답한 기억이 납니다. 그때 누가 가장 기뻐하셨어요? 그때가 바로 결혼 전이었기 때문에 와이프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같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결혼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와이프가 가장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도하 아시안 게임 때는 90kg급으로 출전하셨고 또 2010년 광저우 때는 100kg급으로 이렇게 메달을 따셨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도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체급을 올려서 도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그 지금 이제 말씀드리면 좀 웃긴 얘기인데 그 90kg에서 잘 나가다가 100kg로 올린다는 거는 거의 이제 운동 막바지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국내전을 전국체전만 좀 생각하면서 이제 운동을 마무리를 좀 지으려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제가 그때 90kg 좀 말쯤에는 체중을 좀 많이 뺐어요. 한 8kg 정도를 빼다 보니까 힘을 너무 못 쓰는 거죠. 또 나이도 있다 보니까 젊었을 때는 체중을 빼도 회복이 빨리 되는데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체급을 그냥 올리면서 이제 국내 대회에서 좀 이제 열심히 한번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올렸는데 100kg에서 애들이 그냥 넘어가지더라고요. 두 체급을 모두 석권한 것이 얼마나 힘든지는 저희는 잘 모를 거예요. 예. 네, 얼마나 힘드시죠? 제가 힘들다고 하면은 사자천밖에 안 되는 거지만은 근데 지금까지 저희 나라에서 두 체급 우승한 사람이 저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드뭅니다. 이제 선배로서 또 곧 아시안 게임에 출전을 하시게 되시잖아요.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이제 전에는 좀 노는 식으로 했다가 하나? 애들 자꾸 이제 장난식으로 이렇게 좀 체급이 낮은 선수들도 잡고 그랬는데 요즘은 거의 저보다 큰 체급이나 저랑 좀 대등한 좀 그런 체급이나 아니면 이제 좀 밑에 체급이더라도 움직임이 빠르고 이제 기술이 좋은 애들로 좀 위주로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결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후배들도 아무래도 또 내년에 있을 게임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텐데 후배들에게 드릴 당부 말씀 있으신가요? 우선 제가 후배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게 부상입니다. 부상 당하지 말고 운동 열심히 해라고 하는데 항상 아무리 기량이 좋아도 부상이 있으면 기량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상 조심하고 항상 운동 열심히 해서 꼭 아시안 게임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고 저도 거기에 같이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도가 아시안 게임이나 올림픽 큰 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와 인기를 누립니다. 하지만 평상시에는 인기가 없는 비인기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큰 대회 말고도 항상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 살기 시작한 것은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1902년 미국 하와이로 떠난 121명이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당시 개항장이었던 인천에서 배를 타고 하와이로 갔다고 하는데요. 약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전 세계적으로 750만 명의 이민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인천에는 이렇게 특별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민자들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 소개해드릴 인천의 명소는 우리나라 이민의 역사를 알 수 있는 한국이민사박물관입니다. 이곳은 1900년대 초반 해외로 나갔던 우리 선조들의 개척자적인 삶을 기리고 그 발자취를 후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인천 시민들과 해외 동포들이 뜻을 모아 건립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입니다. 저희 박물관은 첫 공식 이민 출발지였던 인천에 건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이민사 박물관이고요. 미주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서 2003년도에 개관이 건립이 결의가 되고 2008년도에 개관해서 현재 5주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전시실에서는 첫 공식 이민이 이루어지게 된 과정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2전시실에서는 첫 이민 도착지였던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생활상, 그리고 3전시실에서는 중남미 국가, 특히 멕시코 에네켄 농장에서의 노동자들의 생활상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전시실에는 이민의 출발지였던 개항 당시의 인천의 모습과 우리나라 첫 공식 이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국내 정서 및 하와이 상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민자들을 싣고 하와이로 떠난 첫 선박인 갤리코 모형을 통해 당시 이민자들의 길고 험난했던 여정을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1902년 12월 22일 월요일, 하와이 첫 이민단 121명이 가족 친지와 눈물의 이별을 하고 이 갤리코에 올랐습니다. 그로부터 약 20여일 만에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 것이 우리나라 이민의 첫 시작입니다. 제2전시실에서는 하와이에 정착한 한인들의 애환과 개척자로서 미국 전역에 뿌리를 내린 발자취 등을 담은 사진자료 및 유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는 사탕수수 농장 한인 노동자들의 고된 노동 생활을 담은 영상과 하와이 한인 학교를 연출해 놓은 교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1905년 하와이에는 약 65개 농장에 5천여 명의 한인 노동자들이 호남 농장에서 다른 민족과 더불어 생활하며 힘든 노동을 견디면서 강인하고 적극적으로 삶을 꾸려나갔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이민사에 대한 다양한 주제의 기획 전시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현재까지도 제일 한인 사회의 민족 교육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의 차별이 요즘도 계속되고 있어서 그런 내용을 우리나라 사람들도 좀 알고 그것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고자 이번 전시를 준비했습니다. 기획 전시실에서는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식 교육을 받아왔던 자녀들에게 해방 이후 조국의 말과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 민족 교육을 시작한 제1한인들의 투철한 민족 정신을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100여 명의 학생들이 모 기업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중국 상하이의 홍보 대사로 나섰다고 합니다. 찌는 듯한 불볕더위에도 불구하고 중국 상하이 중심에서 아시안 게임을 외친 학생들, 너무 대견하지 않나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내년 아시안 게임이 진정한 아시아인들의 축제로 거듭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아시안 게임 가는 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